마지막 4교시입니다. 총 6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알아볼 수 있는 문제는 요 HDLC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온 적은 있지만 한 오래된 문제일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선택한 문제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제도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병렬 컴퓨팅 COS 문제이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그리고 세상 빈출 문제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를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가이드라인 문제이긴 한데, 작성하기 어렵다라고 바라봐야 되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SP 인증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표준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필수적으로. 거기서 필수적으로 담아야 되는 어떤 인증, 토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핵심적으로 주로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정리돼야 되는 문제로 바라봐 주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관련 근거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고, 뭐 또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업, 조직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 프로세스 품질 향상과 신뢰성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인증 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물어본 어떤 품질 인증 기준과 그다음에 품질 인증 등급이 2단락과 3단락에 제시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개발, 그다음에 지원, 조직 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젝트 구축 시에, 프로젝트 진행 시에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떤 평가 항목으로 굳이 이렇게 작성이 될 필요는 없겠죠. 프로젝트 지식 영역에 나와 있는 주요 키워드들, 계획, 통제, 협업체 관리들,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형상 관리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조금 3단표에 명시가 된다라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작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로 물어봤던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등급은 크게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품질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비용 납기, QCD죠. QCD 측면에서 기대되는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등급 같은 경우는 계획은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통제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등급은 조금 더 한 수준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서 또 문제 발생 시에 문제의 어떤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해결해서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도 빠르게 해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병렬 컴퓨팅 문제입니다. CAOS에서 가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먼저 병렬 컴퓨팅의 어떤 개념을 보자면 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와 어떤 상대적 저속의 주격 장치 사이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 명령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어떤 기억 장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세부 개념에서는 이제 어떤 다수의 키워드를 그 코어를 쓰는 거죠. 여러 개 복잡한 연산을 여러 컴퓨터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해서 독립된 결과를 얻는 기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으로는 이제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 한계를 극복하는 부분이 핵심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주 키워드로는 멀티코어와 매니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물어본 거는 프로세스에 따른 분류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병렬 컴퓨터 분류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프로세스, 플린의 분류 말고도 메모리 공유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CPU 유형에 따른 분류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항목으로는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에 따른 분류인데요.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어떤 명령어와 데이터들의 어떤 흐름수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기본 토픽이라서 이렇게 물어봐서 사실상 어려울 수 있는데 병렬 컴퓨팅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흐름을
이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서브노트에 정리가 돼 있더라면은 이 중에서 하나만 정리를 해서 답안을 제시를 하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물론 물어본 거는 요거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메모리 공유에 따라서 이제 다수 프로세스와 공유 메모리의 병렬성 정도에 따라서 병렬 컴퓨팅을 이렇게 SMP, MPP, 누마, UMA까지도 우마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CPU 유형에 따라서 RISC, 그다음에 CISC, EPIC로 분류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필수 토픽이죠. PET,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개념으로서는 어떤 기존의 어떤 프라이버시 기술이나 어떤 제식별에 대한 위험과 분석 가치 하락 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암호 기술, 그다음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경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활용 가치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따른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활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강화되면은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치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같이 명시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PET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1단락을 등장 배경으로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어본 부분이 이제 유형이죠. 유형을 이렇게 충분히 많이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기밀성 강화 측면, 로컬 단위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민간 데이터 처리에 대한 머신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강화 기술을 유형을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든지 다자간 연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출제된 이력도 있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동영암호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이걸 전반을 물어본 토픽이 이 PE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으로 1교시형으로 출제된 이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노트에 좀 더 이 항목별로 1교시 형태로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부적인 키워드로도 상당히 재출제될 수 있는 문제 요소이기 때문이죠. 네, 물어본 이제 PET 전공사로는 애플 기업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애플에서는 어떤 차분 프라이버시를 메시지 앱이나 검색어 추천을 적용을 해본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는 연합학습, 대표적이죠. 연합학습 키워드 나왔을 때 구글에 대한 그 국민 도식화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개념들도 같이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물어봤던 다자간 계산도 PET 요소로 활용 사례가 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컴시용 문제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빠르게 핵심만 담아봤는데요. 전반을 다루자면 좀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주요 정보관리 기술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로만 조금 달아봤고 이 외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도 이번 134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컴시용 문제라고 너무 난이도 컴시험의 그 편향된 문제 말고도 다양한 도메인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하셔서 향후 135회 때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최대한 문제 없이 차별화할 수 있는 답안을 구성할 수 있었으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134회 컴시형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